해리포터는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 판타지 영화의 붐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모두 8편이 만들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죽음의 성물 2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을 때 워너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10년 동안 황금알을 낳아줬던 거위가 사라졌으니 그럴만도 하죠. 나오는 족족 대박을 터뜨린 이 시리즈를 계속 연장시키고 싶어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마법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만인의 바람에 응답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신비한 동물사전입니다. 신비한 동물사전은 해리포터에서 잠깐 언급했던 동명의 책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작은 이름 그대로 여러 동물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사전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사전을 집필한 작가이자 마법사인 뉴트 스캐맨더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리포터의 원작자인 조앤 롤링이 직접 영화의 각본을 썼습니다. 감독은 해리포터를 여러 편 연출한 데이빗 예이츠죠. 두 사람이 다시 뭉쳤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연 해리가 없고 론과 헤르미온느도 없는 이 판타지 영화를 또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선 조앤 롤링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리포터도 그랬지만 신비한 동물사전을 보면서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가 되는 갖가지 동물과 그들이 속한 세상은 관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각각의 동물들에게 부여된 개성이 뚜렷해서 등장할 때마다 매번 영화가 활기를 띱니다. 정말 상상력 하나는 기가 막히더군요. 새삼스럽지만 이런 사람이 한때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또 한 번 믿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비한 동물사전은 해리포터의 세계관이 좁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켰습니다. 영화의 무대 자체가 영국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넘어왔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영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부터가 흥미로웠습니다. 마법 세계를 관리하는 조직과 대통령, 일종의 수사관인 오러 등의 새로운 설정을 가미한 것도 재밌습니다. 금주법이 시행 중이던 1920년대 미국의 풍경을 이야기와 접목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것이 해리포터 시리즈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를 중심으로 한 마법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위협이나 갈등을 제공하는 건 모두 마법 세계 내에서 찾아왔죠. 반면에 신비한 동물사전은 마법 세계와 현실 세계를 줄곧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 세계라는 건 변함없지만 그 둘이 융화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해리포터에서부터 간간히 비춰졌던 현실 속 인종차별 문제의 은유와 대입이 더 부각됐습니다. 결말부에 다다르면 엑스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얼핏 떠오르기도 하죠. 이건 신비한 동물사전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야기와 세계관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에서는 장점이지만 종종 집중력과 흐름을 깨트린다는 건 단점입니다. 아울러 갈등을 제공하는 존재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다가 말미에 다다라서야 급박하게 흘러간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제목 그대로 뉴트 스캐맨더와 동물을 중심으로 한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3의 갈등 구조를 한데 엮으려다가 다소 이야기가 늘어진 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가 섞이질 못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금의 설정은 필시 속편을 염두에 둔 전개일 게 유력하다는 것에서 이해의 여지는 있습니다.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이야기를 택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속편을 더더욱 기다리게 되죠. 조앤 롤링의 문학적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데이빗 예이츠의 연출도 대단합니다. 해리포터로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 마법과 판타지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CG로 장식한 동물들과 그들의 세상이 나타나는 대목은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경은 해리포터보다 약 70년 전이지만 시각 효과는
훨씬 화려하죠. 3D로 보시면 그 매력은 배가 됩니다. 아마 저처럼 스크린을 향해 손을 휘젓고 싶어지는 분들이 꽤 많을걸요? 조앤 롤링과 데이비드 예이츠의 조합이 영화의 성인 취향을 좀 더 가미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리포터의 팬들이 잘한 걸 의식한 건지 신비한 동물 사전은 등장인물들부터가 대부분 성인이죠. 그들이 부닥치는 문제 또한 성인들이 겪을 법한 일을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콥과 뉴트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연민을 자아내는 로맨스까지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저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뉴트 스캐맨더는 아이처럼 순수한 데다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캐릭터를 잡고 연기한 에디 레드메인은 또 한 번 인상적인 배우였습니다. 마치 덩치는 크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장을 나왔습니다. DC 영화도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신비한 동물 사전도 완벽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흠결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워너는 신비한 동물 사전으로 한숨 돌렸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4편을 더 만든다고 하니 관객들도 한동안 마법 세계에 푹 빠지겠네요. 더군다나 해리포터 시리즈와의 연결고리도 남겼으니 속편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뭔지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